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2호 발전소 타워러브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어제는 3월 14일 바로 화이트데이였죠.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날인데 실제로 이 날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이고 미국이나 유럽은 이런 관습이 없다고 합니다. 화이트데이의 기원은 1970년대 일본의 마시멜로 제조업자가 마시멜로우를 팔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작은 마케팅이 아직까지 아시아권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큰 행사로 발전했으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 정보 알려드리면서요. 저 광포터도 여러분들께 화이트데이의 달콤한 사탕처럼 준비한 위클리 식스 리포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위클리 성스러운 섹스 뉴스. 첫 번째 뉴스.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 성관계 많이 한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외향적이고 모험을 좋아하며 성관계도 많이 한다는 신기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우. 핫소스 브랜드 엘 유카데고가 동양 서양인의 미각과 생활 양식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여러 조사기관 원폴에 의뢰해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매운 향신료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향신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람들보다 성관계를 거의 2배 많이 했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관계를 한 달에 평균 5.3회 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균 3.2회에 불과했습니다. 매운맛을 선호하는 사람은 침실에서만 활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롤러코스터를 좋아하고 시끄러운 음악을 듣고 구불구불한 길을 빨리 운전한다고 답했습니다. 매운맛을 좋아하는 것이 왕성한 모험심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가봤을 가능성이 45%도 높았고 스카이다이빙, 래프팅, 여러 가지를 해봤을 가능성도 더 높았습니다. 특히 번지점프를 할 가능성은 6배나 높았습니다. 와우. 전반적으로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복들을 좋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사교적이고 외향적이었습니다. 또 목표지향적이었으며 지금 하고 있는 일 외에 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29%도 높았습니다. 행복에서 건강은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2배 높았습니다. 엘 유카의 대변인은 여러 조사 결과가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열정적일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으며 왕성한 성관계에 대한 놀라움을 전했습니다. 평소에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액티브하고 모험적인 일들 그리고 왕성한 성관계를 가진다는 신기한 연구 결과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매운맛과 성관계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며 호기심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정말 데이터가 확실한 기사네요. 그만큼 자극적이고 열정적이고 어떠한 것을 잘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뭐든 왕성하다는 얘기겠죠. 저는 매운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반가운 기사기도 했습니다. 타워러브 가족분들도 매운맛을 잘 즐겨보자고요. 두 번째 섹스 뉴스입니다. 성인 10명 중 1명, 성인용품 써봤다. 대한민국 성인 남녀 10명 중 1명은 성인용품을 써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성인용품 전문기업 텐가가 시장 조사기업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 1000명을 포함한 18개국 20세에서 74세의 성인 남녀 1만 3천명인데요. 조사 결과 자위할 때 성인용품을 써본 성인 남녀는 14%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평균은 18%였습니다. 성인용품 사용 여부는 자위 만족도에 다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인용품을 사용해 본 사람은 69%가 자위에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성인용품을 사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59%가 자위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성인용품에 대한 접근성은 세계 평균과 비슷했습니다. 성인용품 구매 환경이 편하다고 답한 사람은 한국이 67%, 세계 평균이 61%였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선 성인용품을 사기에는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매장이 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성인용품을 사는 게 편하다고 답한 사람은 30%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온라인 매장은 91%가 편하다고 답했습니다. 성인용품에 대한 인식은 나이가 어릴수록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성인용품 구매 여부를 공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밀레니얼 세대 20에서 34대는 31%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X세대 35에서 54세는 23%, 베이비 붐 세대 55세 이상은 21%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전체 연령에서는 26%로 세계 평균인 44%에 한참 못 미친 것으로 보아 성인용품에 대한 사회적 터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한 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리미엄 섹스토이몰 바디로 관계자는 프라이버시를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적립금, 프로모션 등을 이용할 수 있어서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고객이 많았다고 말하고 직접 사용해보고 구매하려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대로변에 밝은 콘셉트의 오프라인 매장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는 만큼 오프라인 매장의 선호도도 차츰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성인용품에 관한 재미있는 두 번째 섹스 뉴스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1명이 성인용품을 써봤다는 기사인데요. 저는 이 기사를 찾으면서 확실히 젊은 2030 세대, 밀레니얼 세대가 성인용품에 훨씬 더 개방적이라는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성인용품 중에 자극적인 용품들이 많이 있기에 자극적인 용품만 찾다 보면 나중에는 큰 자극을 느끼지 못해 성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타오로브에서 말하는 성도 수련이다 라는 말처럼 성의 내면과 외면을 수련하여 행복한 성관계를 즐길 수 있는 저희 타오로브 용품을 사용하시는 걸 저 광포터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광포터의 펀펀한 섹스 리포트. 첫 번째 펀펀 리포트. 행복의 파도 오르가즘.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행복의 파도, 바로 오르가즘이죠. 저 광포터가 이 오르가즘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구조사. 여자의 성적 쾌감을 절정에 달한 순간을 오르가즘이라고 하며 과학 용어를 동원하면 흥분으로 인해 자궁과 질 주변의 근육이 수축하는 순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0.08초 정도의 간격으로 대략 3번에서 15번 수축합니다. 행복의 파도. 사람들이 오르가즘을 사랑하는 건 근육의 움직임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에 뇌가 분비하는 세타파 때문에 미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의 파도입니다. 세타 뇌파의 파도 위에서 20초가량 서핑하면서 우리는 죽어도 좋아를 외치게 됩니다. 단추의 위치. 안타깝게도 행복 단추의 위치는 여러 여성들마다 다릅니다. 클리토리스 오르가즘과 질 오르가즘의 양대학설이 소림과 무당처럼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무엇이 됐건 직접 테크닉을 통해 습득한 답이 최고니 직접 실험에 나서야 합니다. 종족 번식. 오르가즘은 임신에 도움을 줍니다. 질이 최대한 늘어나고 정신은 무아지경을 헤엄치는 동안 자궁은 더 많은 정액을 끌어모으기 때문입니다. 오르가즘이 지나가면 자궁은 원상복구되고 자궁경부는 정액에 완전히 잠깁니다. 연속 오르가즘. 여자는 남자처럼 충전의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만 자극한다면 연속 오르가즘도 가능합니다. 또 관계의 횟수가 늘어나면 여자가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시간은 짧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첫 번째 펀펀 섹스 리포트.
여성들의 은밀한 행복, 오르가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오르가즘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저 광포터가 몇 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직접적인 뇌가 분비하는 세타파에 대한 이야기와 제 근육이 0.08초 정도의 간격으로 3번에서 15번 떨린다고 하니 정말 자세하고 세밀한 자료입니다. 요즘 여성분들의 관계 시 불만족이나 새로운 오르가즘을 위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파트너와의 자유로운 탐닉을 통해 성의 신세계를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펀펀 리포트, 칼로리를 소모하자, 섹스 칼로리. 새해 들어 멋진 몸을 위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틈틈이 하는 행동들이 소소하게 칼로리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또 연인과 관계 시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칼로리가 소비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행동들이 얼마나 칼로리를 소비시켜줄까요? 잘 들어보세요. 일상생활. 가만히 앉아있을 때 칼로리 소모는 84칼로리입니다. 이보다 더 한 수위는 누워있거나 잠자기인데요. 90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또 앉아서 책을 보거나 글을 쓸 때에는 무려 114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가벼운 운동. 시속 8km로 자전거를 탈 때에는 174칼로리가 소모됩니다. 또 댄스를 출 때에는 210칼로리, 어느 정도 높이가 있는 산을 5km로 산책할 때에는 210칼로리가 소모됩니다. 그렇다면 가벼운 운동 중에 제일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속 10km로 동네를 조깅하는 것입니다. 조깅 시 소모되는 칼로리는 990칼로리입니다. 남녀 합체의 전. 재미있는 기사인데요. 남녀가 합체 시에 소모되는 칼로리는 키스 시 분당 2에서 5칼로리가 소모되며 양손으로 브래지어를 탈의 시에는 8칼로리, 한 손으로 브래지어 탈의 시 18칼로리나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럼 입으로 상대방의 브래지어를 풀었을 때는 87칼로리나 소모된다는 흥미로운 정보입니다. 키스와 건강. 매일 아침과 밤에 5에서 10분씩 키스를 하면 하루 100칼로리의 열량이 분해된다고 합니다. 연간 36,500칼로리를 소모하는 것과 다름없죠. 또 약 5kg의 체중 감량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남녀 합체 후. 남녀가 자위를 할 때는 회당 100에서 150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또 15분 동안 오럴 섹스를 할 시에는 200칼로리나 소모된다고 하네요. 그 다음 합체에 들어가 정상의 체위로 15분 동안 관계를 가질 경우 무려 400칼로리가 소모되며 남녀가 맞대어 하는 기립섹스 체위로 15분 동안 관계를 가질 경우 거의 1000칼로리에 가까운 무려 800칼로리나 소모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섹스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든다고 하죠. 안전하고 자유로운 섹스로 몸에 불필요한 칼로리를 마구마구 소비해보자고요. 두 번째 리포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부터 연인과의 관계시까지 소비되는 칼로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광포터가 놀란 부분은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하게 소비되는 칼로리도 놀랐지만 연인과 합체 시 거의 1000칼로리 가까운 800칼로리나 소비된다고 하니 정말 놀랐습니다. 와우.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성관계 후 배고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게 이해가 바로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들려드린 칼로리를 잘 생각하셔서 관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저의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